안녕하세요.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. 오늘은 차주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. 차종은 포르쉐 마칸 노멀 모델을 준비를 했고요. 차주분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오늘 일단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괜찮나요? 예. 이 차량 가격이 얼마짜리죠? 이게 원래는 기본은 7,500 정도 하는데요. 옵션 좀 해서 9,500 정도 하고 세금까지 해서 한 1억 조금 넘는 가격으로. 예, 1억 정도를 들여서 구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차값이 1억이면 사실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. 그러면은 좀 다양한 차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원래는 랜드로버 이보크랑 GLC 쿠페 정도를 생각을 했었어요. 테슬라 모델 X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금액적인 한계가 1억 정도였었는데 결국에는 마칸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마칸. 근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뭐 GLC는 그렇다 쳐. 이보크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좀 차량 타입이 좀 다르네요. 예, 그렇죠. 근데 마칸이 승리한 이유가 있었을까요? 일단 금액을 우선으로 제가 좀 지정을 했는데 그 네 가지 브랜드를 추렸을 때 그래도 포르쉐가 제일 끌려서 개인적으로는 포르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포장해서 말하신 것 같은데 포르쉐 이름빨이 좋았다. 방패를 얻기 위했죠. 벤츠도 있었고 테슬라도 있었고 포르쉐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BMW를 좋아해서 BMW가 빠졌어요. 왜냐면 X4 같은 차량들은 오히려 돈을 더 아낄 수도 있고 1억에서 조금만 보태면 X6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왜 BMW는 목록에서 빠졌나요?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브랜드를 선택을 해보고 싶어서 BM은 좀 제외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솔직히 뭐 메이크업발은 BM보단 포르쉐잖아요. 아무래도 뭐 옵션으로 플러스 옵션으로 네. 결국에는 포르쉐를 선택을 했어요.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상한이 1억 정도라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마칸이 패밀리카로 탈 만큼 큰 차는 아니란 말이에요. 그렇죠. SUV이긴 하지만. 네네네. 그럼 어차피 혼자 타실 거면 박스터도 괜찮잖아요. 원래는 박스터가 고려 대상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생각인데 좀 긁을 것 같더라고요. 주차장 내려가거나 뭐 이럴 때. 차가 낮아서. 네, 낮아서.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럴 걱정은 사실 없었는데 약간 괜한 걱정 스타일. 예, 약간 좀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는. 왜냐면 람보르기니가 아닌데. 그렇죠. 방짓하게 걸릴 일이 없는데. 그래도.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 람보르기니로. 지금 그래서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그럼 박스터? 근데 제가 차를 딱 구매를 할 시기에 마침 마칸이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시기가 딱 그렇게 맞아 떨어져서 마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도 마칸이다? 그럴 것 같아요, 저는. 왜냐면은 이제 박스터는 아직은 좀 뭐라 그래야 돼? 좀 구형이니까? 구형 느낌이 나요. 제 구형이란 개인적으로. 말을 아끼네요. 민감할 수 있으니까요. 근데 아까는 저한테 구형이라고 했잖아요. 박스터는 구형이니까. 약간 아직은 조금 포르쉐가 구형이 어디 있습니까? 포르쉐는 포르쉐 911, 912 코드네임으로 가는 거죠. 하지만 솔직히 구형은 구형이니까. 그죠? 페이스리프트 된 최신 마칸을 선택을 한 거고 아까 보니까 이쁘긴 하더라고요. 뒤에도 테일램프도 딱 바뀐 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.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. 만약 그거 솔직히 안 바뀌었으면 조금 아쉬울 수 있었는데 그리고 포르쉐가 옵션이 또 다양하기로 유명하잖아요. 옵션 선택한 것 중에 한 2천만 원어치 선택을 하셨어요. 네. 개인적으로 좀 빼서 아쉬운 옵션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반자율 주행 쪽 부분을 뺐는데요. 그게 조금 아쉬워요. 지금 생각해 보면. 제가 알기로는 이 반자율 주행을 하려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,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같은 기능들이 조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반자율 주행이는데 네, 맞습니다. 포르쉐는 그걸 다 따로따로 선택을 해야 돼요. 예, 맞아요. 그래서 사실 뺐습니다. 포르쉐 또 반자율 주행 기능 그렇게 엄청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. 네, 그게 좀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제가 뺐습니다, 사실. 차라리 그럴 거면 테슬라가 나니까. 네네네. 그러면 반대로 뺄 걸 괜히 넣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 실내 내부 가죽을 풀레더 패키지로 했거든요. 근데 이게 500만 원이 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이게 예쁘긴 한데요. 뭐 그 돈으로 차라리 반자율을 넣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보니까 포르쉐 감성에 취할 자격이 안 되세요. 왜냐면 아까 보니까 이 가죽 인테리어를 잘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. 좋은 거 안 좋은 거. 네, 저는 실내 너무 좋았거든요. 예. 저라면 늘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거 안 넣어도 고급스러운 건 맞는데 차주분께서는 감성도 감성이지만 네. 고속도로 주행할 때 조금 더 편하니까 그게. 사실 이게 뭐 만져도 잘 모르겠더라고요. 저는 가죽인지 플라스틱인지. 그러니까 뭐 우레탄하고 가죽을 혼돈할 수준이니까. 네, 똥손인 것 같습니다. 똥손보다는 가치관이 서로 다른 거니까. 그러면 이 옵션은 진짜 넣길 잘했다. 일단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.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? 이게 뭐 비주얼적으로 처음에 운전을 할 때 바로 보이는 쪽이라서
약간 이거죠. 혼수할 때 거실 TV 같은 거야. 아, 예, 그런 느낌. 거실 TV를 큰 걸로 혼수를 해오면 처음에 집들이 왔을 때 집에 가전이 빵빵해 보여. 아, 예. 그처럼 크로노 패키지 아수라다가 네. 여기에 딱 가운데 위치해 있으니까 뭔가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 네네네. 나고 사실 근데 기능상으로는 안 쓰시는 것 같아요. 사실 시계예요. 비싼 시계입니다. 이게 제로 어쨌든 터보 기능이 있으니까 제로백 관련해서 도움을 주긴 할 텐데 그죠? 한 0.3초 정도? 가죽과 우레탄이 혼동될 정도면 0.3초 느끼기 힘들죠. 아, 느끼기 힘들죠. 그래도 이 버튼이 솔직히 멋있긴 해요. 자, 그리고 어쨌든 이제 마칸을 타면서 불편했던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? 생각보다 좀 딱딱해요. 제가 포르쉐를 처음 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르쉐 탈 자격이 없는 거라고. 아, 그거 농담이에요, 농담. 네, 자격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? 오해하지 마세요, 농담입니다. 좀 딱딱하고 묵직해서 그 부분이 조금 서스펜션이 너무 딱딱하다. 네, 좀 딱딱한 거. 근데 사실 에어 서스펜션을 옵션으로 넣기엔 좀 과하잖아요. 아, 예, 마칸은. 그죠? 맞아요. 비싸기도 하고. 네, 비싸기도 비싸고 뭐 물론 이게 안 좋은 차는 아니지만 또 에어 서스펜션 가격만 해도 거의 뭐 몇백만 원이니까. 네, 맞습니다. 오히려 근데 이런 차들은 스포티한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딱한 게 더 좋을 수 있어요. 네, 뭐 저는 뭐 적응은 지금 됐는데요. 아니 근데 BM을 많이 모셨었잖아요. 네네네. BM도 그래도 좀 딱딱한 편인데. BM이 좀 다른 딱딱함이에요. 얘가 조금 더 조련된 그런 아. 딱딱함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포르쉐 감성이죠. 그리고 이 차가 어떻게 보면 이제 GTS 모델은 아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4기통 가솔린 엔진인데 뭐 출력이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건 맞는데 고출력 엄청 고출력은 또 아니에요. 아, 그렇진 않죠.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어때요? 아, 이거 GTS 살 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제가 근데 어차피 출퇴근용이고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쏘고 그러는 게 없어서 오히려 GTS를 선택을 했으면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.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? 네. GTS랑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났죠? 뭐 옵션 따라 다르긴 한데요. 이제 GTS를 조금 옵션을 라이트하게 잡고 하면은 지금 제 차 가격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더 주면은 GTS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근데 2천만 원을 내고 진짜 가끔 그렇게 쏘는 걸 선택한다고 하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. 네, 맞는 것 같아요. 굳이 막 엄청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아니면 네. 충분한 출력이긴 합니다. 어쨌든 한국에는 지금 GTS 모델은 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. 요거보다 조금 빨리 풀렸어요. 왜냐면 이제 하이엔드급을 먼저 푸는 느낌이 있으니까. 근데 이 모델은 좀 늦게 풀렸단 말이에요. 네. 출고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셨어요? 인증 문제로 조금 더 늦게 풀렸는데요. 네. 저는 조금 운이 좋게 계약을 작년 2020년 5월에 했고 12월 쿼터로 제가 배정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2월에 제가 받았습니다. 굉장히 운이 좋게. 5월에 계약을 했고 2월에 받았으면 한 9개월 정도 걸리네. 네네. 근데 운이 좋은 거다. 운이 좋은 거죠. 지금은 더 많이 걸린다. 저보다 먼저 계약하셨는데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. 지금은 더 오래 걸립니다. 1년도 더 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들었어요. 그리고 이 차 혹시 터보 엔진 들어가 있는 거죠? 이거에 터보로 알고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기름 선택이 또 고민이에요. 고출력 차량이잖아요. 어쨌든 4기통이긴 하지만 고급류 맥이나요? 고급류를 넣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옥탄가가 90 미만이 없어요 거의. 없어요. 예. 그러니까 외국으로 치면 사실 미디엄급 이상이거든요. 미디엄급 이상이죠. 근데 이게 S 모델이 아니고 그냥 노멀 엔진이라서 굳이 맨날 고급류를 지금은 먹이고 있긴 한데 이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꼭 이렇게들 말해요. 일반류 넣어도 돼요. 근데 물어보면 고급류 넣고 있어. 고급류 넣고 사실, 있잖아요. 예, 그렇긴 한데. 아쉽게도 지금 시내 교통상이 좋지 않아서 한번 쏴볼 순 없는데 나가는 건 좀 어때요? 그냥 무난해요. 생각보다 그렇게 막 잘 나가진 않아요, 사실. 다기통이다 보니까. 그냥 무난하다. 네. 대신 이제 서스펜션이 조련된 서스펜션의 딱딱함이 있기 때문에 액티비티한 조향은 가능하겠죠. 후륜 기반 사륜 구동이잖아요. 사륜이 이제 상시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후륜 구동과 마찬가지로 조향도 훌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시간 내갖고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하시죠. 예, 감사합니다. 안녕.